안녕하세요. 엔다테일러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고집기 3편, 고집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 고대 최고 이 고집기예요. 3편의 영웅은요, 야마토 다케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대 일본의 최고 영웅입니다. 물론 영웅은 허무하게 죽지만요. 이 다케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스사노의 딸, 스세리 히메와 결혼을 해서 당시에 이즈모라 불렀던 시마네켄을 다스리던 오오쿠니누시와 그의 자손들이 청계에서 내려다보던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스사노의 자손들이 왜 이즈모를 다스리는 거야? 뺏어와 이러고 자객을 자꾸 보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객을 보냈죠. 그 마지막 자객 이름이요, 카노노카미는요 스사노의 후손에게 날아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왜 달라 그래, 뭐 이러니까 그럼 우리 싸워서 내가 이기면 나라를 줘라. 그래서 싸우는데 이 자객이요, 이 오른손이 딱 얼음이 되고 왼손은 딱 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힘겨루기 해서 이미진 스사노의 그 후손이요, 그냥 나라를 깨끗하게 줍니다. 줄 때 스사노가 이즈모의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나라를 줄 테니까 그래도 여태 다스린 인연이 있는데 우리한테 성 하나만 세워다오. 그래서 성을 세워줍니다. 그 성 이름이요, 이즈모 야시로. 야시로라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즈모에 있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뭐 올라가서 이 자객 얘기하죠. 아마테라스님, 제가 나라를 돌려받았습니다. 저 잘했죠? 그래, 너 잘했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인 니니키가요, 내려와서 이즈모 노쿠니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천손강림의 신화입니다. 천손강림 잔소는요, 야마자키 현의 다카치호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키가요, 땅으로 내려와서 아내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쿠야 히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쿠야라는 건 뭘 피워내다, 꽃 같은 게 피어날 때 사쿠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쿠야 히메는요, 모든 것을 번영시키는 아름다움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쿠야 히메의 아버지한테 이 니니키가 가서, 제가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손자인데요, 이즈모를 다스릴 건데 대개 따님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좋아하죠. 신이 우리 딸을 데려간다고? 예, 땡큐. 그런데요, 우리 딸들은 세트거든요. 세트로 가져가시기를. 아우씨, 뭐 하나도 고마운데 둘을 세트로? 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언니를 딱 보니까, 니니키가 딱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나 도저히 저 여자랑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소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니가 이와나가 히메라는 이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바위처럼 오랫동안 영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오랫동안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소박을 맞고 왔어. 아빠, 니니키가 나를 소박났네. 내가 못생겨서 싫대. 그래? 그럼 이제 저주를 받겠네. 너네 둘이 세트인데. 하나는 번영을 하고 번성을 하지만 영원한 그 삶을 가지고 있으려면 너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됐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 하고 혀를 끌끌차죠. 그래서 신인 니니키의 생면도 한정되게 되었대요. 언니까지 아내로 맞이해야만 죽지 않고 신인 채로 계속 일본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언니 못생겼다고 소박 나가지고 죽는 인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일본 천황이, 신의 아들인 일본 천황이 그 뒤로 죽는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신의 이야기고요. 그 고집기의 상권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권. 고집기는요, 상권이 제일 길고 중권하고는 짧아요. 근데 중권에요, 드디어 우리의 다케루 영웅이 나타나죠. 일단 신무천황이 있는데요. 신무천황이요, 야마토로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겨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확립됩니다. 우리가요, 야마토 정신, 지금 일본인들도 그래요. 야마토 정신, 야마토 남자, 야마토 사나이, 이런 거 뭐냐면 일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일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야마토 다케루가 등장합니다. 야마토 다케루는요, 장남이 아니에요. 케이코 천황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요. 케이코 천황이요, 어떤 섬에 굉장히 미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마누라로, 아내로 삼으려고 큰아들을 보내죠. 야, 너 가서 그 미인 데리고 와. 큰아들이 딱 섬에 가요.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요, 자기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섬에서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요, 아무 여자나 데려다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 싸가지가 어디 지가 내가 데리고 오려는 여자를 막 지가 차지하고 이러면서 차남인 닭개루한테 야, 너 가서 좋게 타일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니? 하고 얘기를 하고 와. 그러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닭개루가요, 가가지고요, 형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잘 타이르려니까 왜 죽였어? 그리고 자기 아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닐세. 나도 죽일지도 몰라.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무서워져서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히 지가 죽이지는 못하고요. 전쟁터로 자꾸 보내요. 야, 아들, 닭개루, 너 있잖아. 쿠마소가 야마토 정권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쿠마토 죽여버리고 와. 넵. 닭개루는 미남이었고요. 아버지 명령이니까 그냥 그 길로 쿠마소를 가서 쿠마소를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멋있고 무예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 쿠마소가요, 그 닭개루한테 죽어가면서 야, 너 너무 멋있다. 너 내 이름 줄게. 내 이름을 가져줘. 난 죽으니까. 이래서 그 닭개루가 원래 닭개루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쿠마소의 번주가 죽으면서 그 자기 이름을 가져달라고 해서 닭개루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죽는 사람한테 멋지다는 그 자기 글을 죽인 사람한테 멋지다고 하니 멋진 사람 맞겠죠. 인물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쿠마소를 죽이고 짠짠짠 자기 야마토 정권으로 돌아오던 이 닭개루는요. 아버지가 좋아하겠지? 하고서 또 어디를 가냐 하면요. 이즈모를 평정합니다. 이즈모를 평정하고요. 다 야마토의 꼬붕으로 만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어이씨 저거 죽지도 않고 또 살아왔어. 어떡하지? 쟤 어떻게 죽이지? 제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 아이씨 무서워 죽겠네. 얘는 뭐 아버지가 칭찬할 줄 알아요. 목욕 탁 하고 아버지 저 다 죽이고 왔어요. 그래? 너 좀 잘하긴 잘했는데 너 내일 또 저 동북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뭐 후쿠오카나 그 원폭 피해 당하고 이런데요. 너 그 동북 지역에 가갖고 또 전쟁하고 와.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코 천황이 아들이 죽었으려니 하면 살아 들어오고 죽였으니 하면 살아 들어오니까 완전히 확실히 죽을 곳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닭개루가 가만히 목욕을 하고 내일 또 전쟁터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슬퍼져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적을 세웠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 하고 슬퍼져서요. 신사를 갑니다. 신사를 가는데 그 신사에요. 할머니가 있어요. 이세신궁으로 가갖고요. 할머니한테 얘기해요. 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아버지 위해서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막 다 평정해갖고 오면 아버지가 바로 그 다음날 또 전쟁터로 보내요. 나 죽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닭개루 상처받았잖아요. 불쌍하게. 그래서요. 그 이세신궁에 있던 할머니가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지혜의 주머니 몇 개와 그 스사노가 머리 8달린 뱀의 몸속에서 빼낸 쿠사나기의 쭈루기 그 칼을 주면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너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너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보내요. 그래서 이 칼이요 신통력을 발휘해서 항상 모두 위험해서 이 닭개루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또 위험할 때는요 이 할머니가 주신 비단 주머니가 항상 닭개루를 구해내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닭개루는요 산의 신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쿠사나기 쭈루기를 잠시 놓고서요. 어슬렁. 그러니까 이제 잠시 그 방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 산의 신이 그래 쟤를 이때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멧돼지로 변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야마토 닭개루는요 이 산의 신의 저주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왜 쿠사나기 쭈루기랑 칼은 빼놓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야마토 닭개루는 이때 죽은 다음에 하얀 새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살아있었으면 천왕이 됐을 텐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질투해서 결국 평생을 싸움터로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야마토 닭개루의 아들이 14대 천왕인 추아이 천왕이 됩니다. 추아이 천왕은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천왕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진무 황후거든요. 이 진무 황후가 대단한 주인공이 됩니다. 황후인 진무 황후가요, 어느 날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탁 신이 들려가지고요. 우리 막 우리나라도 무당이 신 들리면 막 작두 위에서 춤추잖아요. 그처럼 막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막 그러다가
신라가 탁 노려보면서 신탁을 하겠다. 실하기를 쳐서 정벌하도록 하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 지네나라보다 훨씬 컸던 신라를 정벌하라고 하니까 이 추하이 천왕이 저게 정말 신탁일까?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한 순간 저주를 받아서 탁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진무 황후가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정벌했다고 합니다. 뭐, 자, 나는 아마테라스다. 신탁을 하겠다. 조선반도를 정벌하도록 해라. 그래서 뭐 실하기를 이 황후가 남편 죽은 다음에 황후가 천왕이 돼서요. 군사들을 보내서 신라를 정벌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신라 그 항구에 당시에 일본 왜구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잖아요. 걔네들을 가지고 아마 일본에서는 지네가 신라를 정벌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주를 받아 추하이 천왕은 죽고요. 황후는 한반도에 군사를 보내서 뭐 지네가 식민지로 삼았다고 고지기에다가 막 그 거짓말을 역사인 것처럼 전설인 것처럼 적고 있죠. 코지키와 일본 서기를요, 일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백 시기가 지나가고요. 아스카 시대인 681년 천무 천왕이요, 이 시대를 세우고 그 자기네 황실의 계보를 이야기로 해서 전설로 써내려고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지기하고 일본 서기를 쓰게 돼요. 서기 600년대에는요, 중국이 당나라였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문화국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고지기와 일본 서기를 쓰게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일본도 문화와 역사를 지닌 나라임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본인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고지기와 일본 서기가 쓰여진 것이죠. 어떠셨나요? 기나긴 일본의 신화와 역사 재미있으셨나요? 일본 문화나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고지기 읽으려면 시간도 장난 아니게 길거든요. 그냥 제 얘기 듣고 대충 레퍼트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더 좋은 이야기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그럼 코지키는 이렇게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녹화하고 있어요? 네. 응, 이것도 들어가? 아니, 예. 궁금해서 그 단군 신화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응. 근데 그럼 코지키는 이거를 그냥 그 사람이 천무신 황후? 아니요, 진무황후인데요. 걔가 그냥 작정하고 쓴 아니죠. 거예요? 진무황후의 몇 대 후의 자손인 그 천황이요. 이제 당나라에다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가진 민족이야 이러려고 일본 서기를 썼는데, 코지키는요 3대에 걸쳐서 쓰려고 계획한 뒤로 3대에 걸쳐서 한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전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던 거를 쫘라라라라 있잖아, 옛날에 이래가지고 있잖아, 호랭이가 담배를 피고 말에서 말을 이어오는 거를 네, 기억하는 걸 계속 한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천황대에 또 다시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다 기억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기억한 거를 다 적어서 쓴 게 고집기예요.